나는 가게 안에만 있었다. 원래 나는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사람을 만나고 말을 건네고 관계를 만들고 설득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밖을 돌아다니는 게 익숙했고 옷을 고르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크게 주눅 들지 않았다. 그런 내가 어느 날 티톡스 족욕샵을 하게 됐다.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다. 나이도 있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건강이라는 단어가 점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영업처럼 계속 부딪히며 살아야 하는 살보다 조금은 차분하고 조금은 안정적인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나는 가게를 열었고 어느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게 안에서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물을 데우고 수건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익숙한 얼굴들이 오고 익숙한 이야기가 오갔다. 여기 오면 다리가 가벼워요. 선생님 얼굴 보러 왔어요. 그 말들이 고마웠고 위로가 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있다 보니 언제부턴가 어디를 가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사람을 만나도 가게 안에서만 만났고 대화도 늘 비슷한 주제 안에서만 흘렀다. 나는 세상과 단절된 줄도 모르고 조용히 한 공간에 익숙해져 갔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옷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게 나한테 어울리나? 이걸 입고 밖에 나가도 되나? 예전 같았으면 고민도 안 했을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을 상대하던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어색해지고 있었다. 3년이 지나고 가게를 정리할 시점이 왔다. 다시 영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막상 다시 나가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동선도 사람도 말도 머릿속에서 전부 흐릿해져 있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내가 이렇게 멍해질 줄은 몰랐다는 사실이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의욕이 없는 것도 아닌데 딱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가슴에 쌓였다. 마치 오랫동안 불을 꺼둔 방에 들어간 것처럼 눈은 떴는데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다. 답답해서 여기저기 문의를 해봤다. 3년 동안 가게만 하다가 다시 영업을 하려니 너무 낯설어요. 그때 돌아온 말이 의외였다. 그럼요. 당연히 그래요.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그 감정 그대로 글로 한번 써보세요. 유튜브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조금 안심이 됐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게으른 것도 뒤처진 것도 아니라 그저 3년 동안 한 역할에만 익숙해졌던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걸 그제야 인정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를 꺼내보려 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고 공감이 없어도 괜찮다. 다만 나처럼 한 공간에 오래 머물다 세상이 낯설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숨 쉴 틈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나가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연습들. 다시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큰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야지. 이 말이 오히려 나를 더 움츠러들게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연습하기로 했다. 누가 보면 연습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것들이었다. 첫 번째 연습은 밖에 나가는 이유를 만드는 것이었다. 특별한 약속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커피 한 잔을 마시러 서점에 들렀다 나오기, 동네 한 바퀴 걷고 집에 오기. 중요한 건 나갔다는 사실이었다.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망설여졌지만 막상 밖에 나오면 생각보다 괜찮았다. 세상은 내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그대로였다. 두 번째 연습은 옷을 다시 입어보는 일이었다. 예전엔 옷이 일이었고 무기였고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옷장이 낯설어졌다. 그래서 거창하게 새 옷을 사기보다 집에 있는 옷을 하나씩 입어봤다. 거울 앞에서 이건 좀 낫네. 그 정도의 기준이면 충분했다. 잘 보이려는 옷이 아니라 밖에 나가도 괜찮은 옷이면 됐다. 세 번째는 사람 앞에서 말을 꺼내는 연습이었다. 처음엔 길게 말하지 않았다.
카페에서 감사합니다를 또렷하게 말해보고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를 먼저 건네봤다. 별거 아닌 인사였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큰 연습이었다. 말은 쓰지 않으면 굳는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다. 가끔은 실패도 했다. 괜히 밖에 나왔다가 더 기운 빠져 돌아온 날도 있었고, 사람 많은 곳에서 숨이 막혀서 얼른 집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날도 있었다. 그럴 땐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이 정도가 한계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연습이었다. 내가 깨달은 건 하나였다. 다시 나가는 건 용기가 아니라 감각의 회복이라는 것. 사람을 상대하는 감각, 세상 속에서 나를 놓는 감각은 갑자기 돌아오지 않는다. 조금씩 자주 무리하지 않게 다시 몸에 익혀야 한다. 아직 나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여전히 망설일 때도 많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멈춰 서 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뒤처진 게 아니라 다시 걷는 중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글을 보는 사람 중에도 비슷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오래 한 공간에 머물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니 겁부터 나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작은 연습 하나만 해도 괜찮다. 문을 열고 잠깐 나갔다 오기, 거울 앞에 서서 옷 한번 입어보기, 혹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오늘도 연습 중이다.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조금씩 다시 나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속도가 느려도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이야기가 나처럼 새로운 곳으로 나가는 두려움을 슬기롭게 잘 적응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오늘을 버티는 힘이 되면 좋겠어요. 당신은 이럴 때 어떻게 버티셨나요?